반갑습니다. 엑셀을 디자인하는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덱스 매치 함수 중첩 그리고 VLOOKUP 함수의 가장 큰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매치 함수는 기준값을 기준으로 어떤 범위에 있는 값을 왼쪽에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인덱스 매치 함수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VLOOKUP 함수와 단순히 비교를 하자면 여기에서부터 예를 들어 여기까지 어떤 범위에 찾고자 하는 값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새로운 열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인덱스 매치 함수로 구해놨던 결과값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VLOOKUP 함수로 어떤 결과값을 입력해 놓은 상태에서는 VLOOKUP 함수에 대한 로직이 깨지면서 결과값도 출력이 되지 않는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로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인덱스 매치 함수와 SUMIF 함수의 중첩의 로직이 조금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를 좀 기억하시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덱스 매치 함수는 결과값을 구할 수 있지만 SUMIF 함수는 결과값을 구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인수값이 들어가는 어떤 로직만 비교를 해 볼 겁니다. 아래로 이동하시면 핵심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놨습니다. 인덱스 매치 함수와 VLOOKUP 함수의 차이점은 기준값을 기준으로 왼쪽 값 찾기는 인덱스 매치가 가능하고요. 참조 범위가 중간에 추가가 되게 되면 인덱스 매치 함수는 값이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VLOOKUP 함수는 그렇지 않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통해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매치 함수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인덱스 하시고요. 찾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분류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표를 참고로 해서 C6번 셀부터 15번 셀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F4번 키 눌러서 절대 참조하겠습니다. 콤마 찍고 매치 하시고요. 괄호 열고 여기서 lookup value는 기준 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비중에 처음 시작되는 값을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콤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 비중이 들어있는 이 6번부터 이 15번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F4번 키 눌러서 고정할 거고요. 콤마 찍어서 정확히 일치하는 값 0 입력, 매치 함수 괄호 닫고 인덱스 함수 괄호 닫아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은 100%에 해당하는 이 구간에 있는 세트가 잘 매칭이 돼서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동 채우기 핸들로 더블 클릭해서 값을 채워 놓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VLOOKUP 함수로 똑같이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판매 비중의 지금 값이 여기 보시면 분류가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VLOOKUP 함수로 결과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판매 비중이라는 lookup value가 시작하는 범위를 잡되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잡아서 카운팅을 하는데 컬럼 인덱스를 여기가 첫 번째 시작하는 구간 여기는 -1 그리고 -2 뭐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 컬럼 인덱스를 마이너스를 부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로직은 여기 엑셀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렇게 구할 수는 없고요. 굳이 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 판매 비중을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 하시고요. 잘라내서 붙여넣고 싶은 범위는 분류의 왼쪽에 붙어야겠죠. 그래서 분류를 콕 찍어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하신 상태에서 잘라낸 셀 삽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판매 비중이 총 판매량보다 분류값보다 왼쪽에 위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열에 대한 정보가 바뀌었죠. 그런데 인덱스 매치 함수에 대한 결과값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처음 구했던 세트를 한번 콕 찍어볼까요? 그랬더니 참조를 해서 불러왔던 D열 분류 아까는 D열이 어디에 있었죠? 아마 옆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범위가 계속 매칭이 되면서 따라다니죠. 그리고 매치했던 이 부분 판매 비중을 참조했던 이 부분이 원래는 E열에 있었는데 지금 C열을 참조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범위에 대한 열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인덱스 매치 함수는 값이 변함이 없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범위가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VLOOKUP 함수 하시고요. 기준값은 판매 비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콤마 찍으시고 판매 비중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분류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까지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죠. 판매 비중은 lookup value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시작점 컬럼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있는 분류의 값을 찾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범위는 절대 참조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콤마 찍고 컬럼 인덱스는 두 번째 열에 있는 분류에 있는 값을 찾아올 거기 때문에 이를 입력하고요.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입력 괄호 닫아서 마무리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했더니 왼쪽에 인덱스 매치 함수가 구했던 결과값과 동일하게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판매 비중과 분류라는 이 값 사이에 제가 C와 D 열 사이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서 열을 전체 선택하고 삽입을 해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판매 비중과 분류를 참조를 해서 vlookup 함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lookup 밸류가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열에 해당하는 콜럼 인덱스를 2라는 값을 가지고 두 번째를 참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두 번째 열에 값이 다 비어있죠. 여기 언뜻 보기에는 값이 잘 출력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 이 부분은 이미 값이 깨져 있죠. 엔터를 치고 F2번 키 누르고 엔터, F2번 키 누르고 엔터,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값이 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분류에 해당하는 인덱스 매치 함수는 여기에 대해서 E열을 또 참조를 하고 있죠. 아까는 또 D열을 참조했는데 또 E열로 온 걸 갔어요. 이런 식으로 인덱스 매치 함수는 어떤 열이 추가가 되더라도 참조하는 그 범위 구간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값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빠르게 한번 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총 판매량을 기준으로 인덱스 매치 함수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총 판매량에 대한 넘버, 이 값을 구하는 거죠. 넘버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B열 6번부터 B15번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 F4번 키로 절대 참조하겠습니다. 콤마 찍고 매치 하고요. 여기서는 기준값이 총 판매량 이 부분이죠. 콤마 찍고 lookup array는 총 판매량이 들어가 있는 F열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범위 선택 절대 참조하시고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에서 매치 갈로 닫고 인덱스 갈로 닫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911746, 911746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넘버에 해당 목록이 합계라는 문자를 이렇게 받아오면 값을 잘 구한 게 되겠죠. 자동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값을 채워 넣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vlookup 함수로 똑같이 인덱스 매치 함수 구했던 것처럼 구하려고 봤더니 이번에도 기준값, 총 판매량이라는 이 기준값을 기준으로 찾고자 하는 넘버라는 이 목록에 해당하는 값이 왼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까 똑같이 총 판매량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 우클릭 잘라내기 하시고 붙여넣고 싶은 경우는 넘버 이 왼쪽 경우죠.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잘라낸 셀 삽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왼쪽에 총 판매량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이번에도 인덱스 매치 함수는 범위에 대한 값을 잘 찾아와져 있고요. 값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는 하시고 vlookup 하시고 나서 총 판매량 이 부분을 기준값 찍어주시고 콤마 하겠습니다. 총 판매량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넘버에 해당하는 구간 콜럼 인덱스로 보게 되면은 총 판매량 lookup 밸류가 들어가 있는 이 열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두 번째 열에 들어가 있는 넘버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해 오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콤마 찍고 숫자 2 콜럼 인덱스 넘버 적어주시고요.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하고 갈로 닫아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핸들로 더블 클릭했더니 왼쪽에 이렇게 인덱스 매치 함수가 구했던 값과 동일한 값을 출력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직만 한 가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인덱스 매치 함수를 이렇게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고요. 분석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내가 결과값을 출력하고 싶은 이 범위를 첫 번째 이렇게 지정을 해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매치, 기준값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기준값이 들어가 있는 범위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로직이 돌아가는 함수, sumif 함수를 한번 켜보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범위, 기준값, 범위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는 하고 sumif 함수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range는 여기 총 판매량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총 판매량이 들어가 있는 B열 전체를 이렇게 찍을게요. 그리고 나서 콤마를 찍겠습니다. 기준값은 여기에 있는 총 판매량 이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콤마 찍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출력하고자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D열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sumif 함수는 sum 더하는 함수고요. 더하는데 조건이 들어가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출력하고 싶은 D열에 문자값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 한번 유심히 봐주시고요. 갈로를 닫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값이 0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sumif 함수를 통해서 결과값을 똑같이 출력한다 라기보다는 인수가 배치되는 여기 보면은 기준값이 포함된 범위 그리고 출력하고 싶은 범위 한열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는 로직은 인덱스 매치 함수와 동일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중첩의 로직이 비슷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기준값이 들어가 있는 범위 하나 그리고 출력을 해야 되는 범위가 들어가 있는 열 하나 이런 식으로 sumif 함수와 로직 자체는 비슷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덱스 매치 그리고 vlookup 함수의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 기준값을 기준으로 왼쪽 값 찾기 그리고 참조 범위 새로운 열이 추가가 되었을 때 인덱스 매치 함수는 참조했던 열값 범위가 따라다니지만 vlookup 함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